대형 건물엔 웬만해선 꼭 있는 이 회전문, 때로는 이 문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여겨서 일부러 옆에 일반 문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수가 한꺼번에 이용할 수도 없고 특히나 휠체어를 탄 사람은 큰 회전문이라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회전문은 왜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에 오직 일반 문만 있다면 그 문이 닫혀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잠깐 여는 사이에도 엄청난 열 손실이 생겨서 자주 여닫을수록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가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회전문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때 회전문 한 칸의 공기만큼만 외부로 유출이 되니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보온에 아주 유리해집니다. 입구와 출구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1800년대 후반 회전문이 발명된 이후 대형 건물 여기저기에 널리 쓰이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회전문은 많은 사람이 나뉘어서 수시로 드나들 땐 큰 문제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나갈 땐 엄청난 혼잡도를 유발한다는 것이 최대 약점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대형 참사, 바로 만나보시죠. 보스턴 시내에 자리 잡은 코코넛 그로브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나이트클럽이 보스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나이트클럽과 다름없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시기와 망해가는 시기가 있는 다른 유명 가게들처럼 코코넛 그로브 역시 1920년대 말엔 매우 유명했으나 대공황이 왔던 시기인 1930년대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활기를 찾은 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였죠. 코코넛 그로브는 지하와 1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지하엔 바와 멜로디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었고 창고와 주방도 있었습니다. 지상엔 커다란 식당 공간과 밴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포함한 무도회장이 있었죠. 게다가 천장은 걷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따뜻한 날엔 하늘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의 주요 통로는 회전문 단 하나였습니다.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은 근처에서 풋볼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자금 마련을 위한 채권 판매 캠페인을 하던 유명 할리우드 스타 벅 존스도 이날 코코넛 그로브를 찾았습니다. 코코넛 그로브 지하 멜로디 라운지 에서 좀 더 은밀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던 한 손님이 주변을 더 어둡게 하고자 전구 하나를 느슨하게 풀어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한 일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대략 오후 10시가 지났을 때 그릇을 치우던 종업원은 이 전구를 다시 끼우러 갔습니다. 이 구석진 곳의 전구는 인조 야자나무 위에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 소켓이 보이지 않았던 종업원은 성냥에 불을 붙여 이곳을 비춰봅니다. 구독해주세요. 잠시 뒤 그곳의 손님들은 야자나무가 불타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야자나무는 완전히 타오르기 시작했고 일하던 바텐더들이 주변에 물과 탄산수를 모조리 뿌려대며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이미 손님들은 유일하게 1층으로 연결된 통로인 대략 1.2m 폭의 계단으로 몰려들었고 야자나무에 이어 주변 다른 가구까지 옮겨붙은 불은 이내 유독가스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계단으로 사람이 몰리자 사람들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없었고 불길은 출입구와 화장실이 있는 1층 로비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난 걸 알게 된 1층 손님까지 사람들 모두가 작은 회전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처음 몇 명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회전문은 구조상 사람들이 급하게 오고 갈 수 없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갈 때 누군가의 팔 하나만 끼어도 문 전체가 작동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사람이 문틈에 끼이자 회전문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고 그냥 벽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큰 건물에 다른 비상구는 없던 걸까요? 앞서 여러 참사가 있었음에도 배운 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화재가 나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몰래 들어와 밥을 먹는 사람을 막고자 비상구는 다 잠궈놨던 조치 때문에 가까스로 비상구를 찾아낸 손님조차 그곳으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비상구인지 쉽게 알아보기도 힘든 구조이거나 사람들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원이 500여 명인 이 건물엔 사고 당시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꽤 많은 손님은 내부를 잘 아는 직원들을 따라 화재로 조명이 꺼진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 탈출할 수 있었고 비상구 잠금을 푸는 데에 성공해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건물 구조를 잘 아니 건물 뒤편의 창문으로 탈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빠르게 퍼진 불과 엄청난 열기, 유독한 연기로 대부분 손님은 탈출의 기회조차 없었죠. 우연하게도 코코넛 그로브에 불이 붙은 10시 15분에 이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차량 화재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던 시민의 제보를 받고 즉시 코코넛 그로브로 출동했으며 건물 여기저기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한편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나오는 게 어려운 만큼 들어가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잠긴 비상구나 출입구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뒤섞여 어깨 높이만큼 쌓여 있었고 건물 전체에서 여전히 유독가스가 내뿜어지는 상황이었죠. 사고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집계된 사망자는 무려 492명이었으며 부상자는 166명이었습니다. 단일 화재 사고기 중 코코넛 그로브 화재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로커이 극장 화재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죠. 심각한 참사였던 만큼 주는 교훈도 많습니다. 비상구가 막혀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고 건물에 사용하는 불에 잘 타는 소재나 과한 인구 밀집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와 관련한 건축법과 소방법이 개정되며 건물 내에 충분한 수의 스프링클러를 두고 난연성 소재를 쓰는 등 미국 전역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상 맨 처음에 나왔던 회전문의 위험성입니다. 생존자의 증언과 회전문 앞에 시체가 쌓여있던 사실을 토대로 회전문 옆엔 반드시 일반문도 함께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선 불편해도 반드시 필요한 회전문, 그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하자면 또 반드시 필요한 일반문. 그래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새 대형 건물엔 회전문 대신 일반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나 봅니다. 참사 끝에 탄생한 안전수칙 회전문 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회전문은 편리하지만 거기 끼면 인생 끝난다. 편리하다고는 안 했는데 그냥 회전문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돌아가던데. 그거는 최근에 생긴 거고. 자네 도대체 나이가 몇인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가 자네?